오늘 공부할 것은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4번 토픽까지 다 마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음 시간까지는 이 로직 챕터를 확실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트 9이니까 아마 이 로직 챕터가 파트 10까지 이어질 것 같네요. 지난 시간에 EX와 exist의 정의를 소개했는데 시간 관계로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설명에서 빼먹은 부분이 있습니다. EX와 exist의 정의를 이 마줄에서 보여드렸죠. 근데 이 정의가 SF에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챕터가 여기지만 여기 커리 허워드 커리스폰던스 챕터에서 많이 미리 당겨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이걸 익스팬드하고 여기 보면은 저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 모듈에 나와 있는 정의를 여기에다가 복사해서 넣은 거죠. 여기 라인 1317, 1318에 보면은 P가 X의 원소에 대한 unary predicate, 즉 일항수로일 때 그 EXP라고 하는 프로포지션은 이것의 의미는 P의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아닌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참인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지요. 여기 보면은 이 프로포지션은 여기 EX 인트로라고 하는 생성자에 의해서 증명되는 그러한 프로포지션이죠. 여기는 EXP인데 이것을 이 exist 노테이션에 의해서 exist y, py로 바꿔준 거니까요. 그러니까 EX의 정의에서 이 프로포지션을 일종의 공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을 에비던스로 EX 밑줄 인트로가 여기 있다고 했으니까 이걸 공리로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다른 논리 체계에서도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써놨는데 모든 sensible logic, 그러니까 좀 말이 되는 논리 체계에서는 이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거는 프루프 무드라고 해서 이 피치 캘큘러스라고 하는 그러한 프루프 시스템을 제가 웹에서 구현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증명하고자 하는 프로포지션이 이거죠. 그리고 이거는 타입이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 그리고 여기 exists for 이런 거에 타입이 나타나지 않고 있죠. 콕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증명의 얼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이 라인 6죠. 이것의 verification은 여기 있죠. for all 도입이라고 하는 추론 규칙을 이용했고 이것의 전제가 2에서 5에 이르는 그러니까 라인 2와 라인 5 여기까지죠. 이것이 하나의 부분 증명인데 이걸 전제로 6번을 얻었다는 얘기죠. 라인 2는 뭘 말하냐 하면은 x가 새로운 심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에 자유변수로 나타난 적이 없다. 이제 그런 뜻이죠, 이게. 임의의 x죠. 어떠한 조건도 부여되지 않은 임의의 x인데 그런데 라인 5를 얻었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for 5를 붙일 수 있겠죠. 그럼 라인 5는 어떻게 얻느냐? 그러면 여기로 이동해 보면은 이것의 전제가 3에서 4라고 그랬죠. 여기 파랗게 보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까는 이것의 전제가 2에서 5까지 이렇게 파란색으로 경계선이 나타났죠.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번에는 전제가 3에서 4라고 전제가 이렇게 파랗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건문이니까 px를 가정하고 exist y, py를 증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px를 가정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라인 2와 라인 3에서 이렇게 hyp라고 있는 거는 hypothesis, 가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입증할 필요가 없죠. 라인 4는 입증을 해야 되죠. 그래서 라인 4는 어떻게 입증했느냐 하면은 전제가 3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와 보면은 여기 3이 이렇게 파랗게 보이죠. px가 성립한다면은 py가 성립하는 어떤 y가 존재한다는 거죠. 당연하죠. 이 x가 바로 이것의 위트네스인 셈이죠. 여기서 제가 시간을 좀 할애했는데 이 라인 6에 보이는 프로포지션은 모든 논리 체계에서 공리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중요한 프로포지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깜빡 빼먹을 뻔했는데 이 라인 4의 verification이 정말 옳다라는 것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면은 여기 줄 검사를 하면 되죠. 이렇게 파랗게 체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인 5는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 라인 6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한꺼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검사를 누르면은 전부 다 이렇게 파랗게 체크가 되는 거죠.
프루프 모드는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포멀 증명이었고요. 이제 우리의 중요한 라인 1318, 이것은 이제 인포멀 증명을 해야 합니다. 먼저 우변을 가정하고 P의 진리집합의 원소를 예를 들어서 X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라인 1303에 의해서 지금 PX를 가정했으니까 EXP를 얻을 수 있겠죠. apply EX 인트로 하면 된다는 얘기죠. 역으로 이 좌변을 가정하면 이 EXP가 증명되었다는 얘기인데, 이 증명이 어디서 왔겠는가 하면 이 EX의 유일한 생성자인 EX 인트로에 의해서 증명되었을 겁니다. 여기 EXP가 있으니까 이것의 전건인 PX가 어떠한 X에 대해서인가 성립을 했겠죠. 이 X가 바로 P의 진리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P의 진리집합이 non-empty가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써 이 EX의 정의가 증명에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증명의 예를 보도록 하죠. 먼저 is3라고 하는 수라가 EX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즉 EX라고 하는 프레디킷을 만족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와서요. 이렇게 가면은 지금 goal 프랍이 EX is3죠. 그러니까 여기 대문자 P 자리에 is3가 들어간 겁니다. 이거를 얻기 위해서는 EX 인트로를 apply 하는데, 이때 인수로 이 P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X를 넣어 주어야겠죠. 그래서 apply 괄호 열고 EX 인트로 생성자, 그 다음에 대문자 P 대신에 is3, 그 다음에 X로 이 witness죠. 3를 넣어주는 겁니다. 당연히 goal 프랍이 is3, 3로 바뀌게 되고, 이것의 증명은 앞에서 해놨죠. 3 is 3라고 is3, 3를 증명해 놓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apply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똑같은 프로포지션을 증명할 건데,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 것은 아직 이 exist 노테이션이 나오기 전이죠. 두 번째 것은 exist 노테이션을 정의한 다음에 하는 증명이죠. 증명은 거의 똑같은데 먼저 여기까지 오고요. 그러면 goal 프랍이 이게 그대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이 exist 노테이션을 사용해서 표현이 됐죠. 바로 그 부분만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은 goal 프랍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여기까지 오면은 goal 프랍에 exist가 들어간다는 그런 차이입니다. 그 다음 증명은 똑같습니다. 1330번 라인은 1308번과 똑같고 1331은 1309와 똑같죠. 여기도 잠깐 보면은 그 EX 인트로의 타입을 보는 거죠. 여기 골뱅이를 갖다 붙여가지고 좀 더 보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죠. 여기가 이제 EXP로 되어 있는데, 이 노테이션을 정의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렇게 여기가 exist로 바뀌죠. 사소한 차이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이 마주를 클로즈 하고요. 여기 end가 있죠. 또 똑같은 프랍을 증명합니다.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됐죠. 아까랑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점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묶인 변수로 x를 썼죠. 근데 여기서는 묶인 변수로 y를 쓴다는 점, 그것만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마줄 밖에서의 exist의 정의에서는 이렇게 묶인 변수로 y가 사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변수가 한 개일 때는 오른쪽부터 하는 거니까 y가 사용되고 있고, 체크를 해봐도 여기 exist y, py인데 여기서 보면은 마줄 내부죠. 여기서는 여기가 x가 사용되고 있죠. 굉장히 사소한 건데 제가 좀 너무 철저히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도 증명은 똑같아요. 1341은 1330과 똑같고, 그 다음에 42는 31과 똑같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역시 똑같은 프랍이지만 이번에는 exist 택틱을 사용하는 거죠. 1341 대신에 1346을 쓴 것입니다. 이 택틱을 콕에서 구현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보다 더 편리한 거죠. 그 다음 example은 is3 대신에 le3를 쓴 거죠. 그러니까 3 이하인 x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 witness로 여기선 1을 사용했는데 여기다가 0, 1, 2, 3 아무거나 넣어도 다 되겠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의 두 번째 토픽은 이 Programming with Propositions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Logic and Coq 여기를 공부하고 있죠. Expand하고 방금 이제 Existential Quantification을 끝냈습니다. 그 다음 토픽이 여기인데 첫 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The Logical Connective. 여기서 connective라고 하는 것은 and or 이런 그 결합자들 뿐만 아니라 for all과 exists 그 quantifier도 포함시킨 개념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것들은 그 rich vocabulary를 provide 한다고 합니다. 이걸 어디다 쓰냐 하면은 defining complex propositions. 그러니까 복잡한 proposition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풍부한 어휘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원소가 리스트에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건데 L이 이제 empty 리스트라면은 X는 L에 있을 수가 없고요. L이 empty가 아니라면 그러면 그것은 X 프라임 콜론 L 프라임 형태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X가 L에 속한다는 것은 X가 X 프라임과 일치하거나 또는 X가 L 프라임에 속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recursive하게 정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이 프레디킷의 이름은 in입니다. in이라고 하는 전치사죠. 이 프레디킷은 바이너리입니다. 이 x와 l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인수를 받아들이는 거죠. 타입 인수는 당연히 implicit고요. 지금까지 본 프레디킷은 그 인덕티브를 사용해서 정의했었는데 인덕티브를 쓰지 않고 픽스 포인트를 써서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원래 픽스 포인트는 그 재규적으로 함수를 정의할 때 쓰는 건데 프레디킷이 사실은 함수의 일종이거든요. 인수를 받아들여서 하나의 프로포지션을 리턴한다 이런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example은 4가 1, 2, 3, 4, 5라고 하는 리스트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example은 n이 2와 4로 이루어진 리스트의 원소라면 그렇다면 어떤 n''이 있어서 n은 그것의 2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증명하는지는 여기 나와 있지만 Coq IDE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example 증명을 할 때 먼저 simplify 하고요. 잘 보면은 여기 4 equal 4 이것이 true거든요. 이 goal proposition은 여러 개의 proposition들의 disjunction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true가 있으면은 증명이 되는 거죠. 처음에 right에 의해서 이 goal prop은 2 equal 4부터 끝까지로 바뀌죠. 오른쪽 부분이죠. 그 다음에 right를 한 번 더 하면은 3 equal 4부터가 되겠고 한 번 더 해주니까 4 equal 4부터 끝까지이고 그 다음에 left죠. 그럼 이번엔 4 equal 4만 딱 떼어내게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right, right, right 그 다음에 left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reflexivity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그 다음 example은 먼저 simplify를 하고요. 그 다음에 intro스 n 해주고 여기서 intros를 한번 해주면은 이 부분이 컨텍스트로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or가 이 화살표보다 더 프라이어리티가 높으니까. 그러면 가설에 disjunction이 이게 두 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destruct를 두 번 해줘야죠. 그런데 intros, destruct를 해주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의 intros를 써서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h는 2 equal n이 될 것이고 h1은 4 equal n이 될 것이고 h2는 false가 될 것입니다. 증명을 계속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첫 번째 경우에는 이 n이 값이 2니까 여기다 2를 넣으면은 n''이 1이 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exist1이라고 witness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은 뭐 rewrite 해주고 simple 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것도 비슷하죠. 이번에는 n이 4니까 n''은 2가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exist2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 가설이 false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destruct 해주면 되는데 그런데 이 증명에서 사실은 이 h2 대신에 이렇게 빈 대괄호 쌍을 넣어줘도 됩니다. 이런 걸 이제 empty pattern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되나 보죠. simple 해주고 그 다음에 intros를 해줄 때 요 마지막에다가 empty pattern을 써주면은 아까는 서브프루프가 3개였는데 이번에는 2개죠. 왜냐하면 세 번째 가설은
이거는 false다. 그러니까 경우에 넣을 필요도 없다. 뭐 이런 얘기죠. 분명히 더 편리하고 이걸 쓰면은 증명이 더 짧아지고 더 편리하긴 한데 때마침 기억이 안 나면 뭐 그냥 이렇게 해야죠.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inMap이라고 하는 정리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은 x가 l의 원소이면은 fx는 map fl의 원소이다. 이거는 map이라고 하는 함수의 정의를 안다면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증명은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인트로스 해주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인덕션을 써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L이 empty일 때 아주 쉽고 여기서 이게 모순이잖아요. X가 empty 리스트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럴 때는 destruct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은 인덕션 케이스죠. 뭐 평이합니다.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여기서 H1, H2라고 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렇게 가설의 이름을 똑같은 걸 써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일단 H를 써먹고요. 두 번째는 또 똑같은 이름으로 그 프로포지션은 다르지만 가설의 이름을 똑같은 걸로 써도 문제가 없죠. 지나가고. 그 다음은 별 3개짜리니까 힌트만 드리겠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y가 map fl에 속한다는 것은 y가 fx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y equal fx. 그리고 이때 x는 당연히 L의 원소가 되겠죠. 이 두 개가 동등하다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당연한데 증명 별거 아닌데 인트로스 해주고 그 다음엔 스플릿을 해야죠. 왜냐하면은 이 if and only if가 사실은 컨정션이잖아요. 이게 이거면 이거이고 and 이거면 이거다 하는 거니까 스플릿을 해주죠 보통. 그래서 이거는 오른쪽 방향이고 첫 번째 거는 그 다음에 여기 왼쪽 방향이 또 있죠. 그래서 뭐 증명은 별거는 없는데 여기 잠깐 설명을 한다면 이 상태에서 go를 잘 보세요. 이게 P-O와 Q implies R 형태라고 말을 하고 있죠. 맞죠? P, 여기가 Q, 그리고 이것이 R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원래는 이걸 인트로스 해주고 그 다음에 destruct, 이 disjunction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오늘도 벌써 몇 번 봤죠. 이런 거.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어드미트로 넘어가고 이 경우에는 이제 이 귀납 가설을 사용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 H2를 보면은 IHL 프라임의 전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apply IH1 prime in H2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가설 H2를 보면은 존재문이고 그리고 여기 컨정션이 여기 있죠. 이런 경우에 이 구문을 암기해둘 가치가 있습니다. destruct를 하는데 여기 witness를 x'이라는 이름을 주어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컨정션이니까 이렇게 두 개의 가설의 이름을 provide 해주는 거죠. 그래서 witness는 x'이 됐고요. h2는 이거고 h22는 이게 되는 거죠. 다시 볼까요? 여기서 이 부분이 h21, 이 부분이 h22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goal prop이 존재문이니까 이렇게 x'이라고 하는 witness를 주고요. 그 다음은 이 컨텍스트에 뭐가 많이 있으니까 이거를 얻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 goal이 이런 형태일 때 조건문인데 전건이 존재문인 경우에 이런 구문을 많이 쓰죠. 다시 볼까요? goal이 조건문인데 전건이 존재문이라는 거죠. 이럴 때 요긴하게 쓰이는 구문이 이겁니다. 그 다음은 평이한데 그 아까 증명해 놓았던 inMap이라고 하는 정리를 여기서 사용하네요. 그 다음은 별 2개짜리니까 전부 다 공개를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렇게 쓱 보여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별로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요게 좀 흥미있는데요. all이라고 하는 프레디킷인데 이렇게 인수 2개를 사용하네요. 리스트 L의 모든 원소가 이 P라고 하는 성질을 가진다. 즉 P라고 하는 1항 수로를 만족한다를 주장하는 것이 이 all이라고 하는 2항 수로인 것이죠. 이 정의를 보면은 당연히 이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증명하는 겁니다. all PL이 뭐냐? 그것은 리스트 L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PX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런 의도로 우리가 이거를 정의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다. 그것이 증명이 된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별 3개지만 뭐 새로운 건 없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힌트를 넣어놨으니까 하나씩 실행해 보면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거는 SF에 없는 건데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냥 지나가죠. 그 다음 얘도 재미있는데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combine, add, even이라고 하는 수러를 지금 정의하는데요. 이게 3항수러죠. p add, p even, 그리고 여기 또 하나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아규먼트의 이름이 없죠. 인수의 이름이 없이 그냥 net 타입의 원소에서 일로 간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정의는 여기 코멘트 아웃 시켜놓은 이 정의와 동등합니다. 이걸 보면은 인수가 3개인 게 드러나죠. p add, p even, 그리고 n 딱 드러나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정의해도 됩니다.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주목할 거는 정의의 definition을 썼습니다. definition은 원래 함수를 정의할 때 쓰이는 거죠. 그리고 recursive 하지 않은 그런 함수를 정의할 때 definition을 쓰는 거고 recursive 함수를 정의할 때는 fix point를 쓰는 거죠. 그런데 수러도 결국은 하나의 함수니까 이렇게 definition을 써서 정의할 수 있다는 그걸 알면 되겠습니다. 이 수러의 의미와 이 정리의 의미는 그냥 혼자 읽어보세요. 간단합니다. 증명도. 그 다음에 이거 2개는 이거보다 더 쉽습니다. 아주 짧죠. 그 다음 3번째 토픽이 Applying Theorems to Arguments인데 이거는 사실 이전에 본 적이 있어요. 복습을 하죠. 전에 봤을 겁니다.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z 더하기 y 더하기 x다. 그러니까 먼저 x와 y 더하기 z의 순서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 괄호 내에서 y와 z의 순서를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이 덧셈의 교환 법칙 add com을 2번 쓰면 되는 거죠. 여기 add com 여기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전에 봤죠. 이렇게 한번 해주고 몇 가지는 잘 갔는데 그 다음에 y와 z를 바꿔주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죠. 원위치로 돌아오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y 더하기 z에 대해서 교환 법칙을 적용해서 z 더하기 y를 얻고 싶은 건데 콕이 우리 마음을 몰라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y 더하기 z equal z 더하기 y를 assert하고 그걸 사용하는 거죠. 이런 거 많이 봤으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add com이라고 하는 theorem을 하나의 함수인 것처럼 이렇게 인수를 주는 거죠. y와 z를 바꾸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오고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y와 z에 대해서 이걸 사용하라는 얘기죠. 여기 y, z를 z, y로 바꿔달라는 얘기니까 당연히 되죠. 그럼 증명이 되는데 또 하나의 구문이 있죠.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는 코멘트 아웃 해주고 이거를 코멘트를 풀어주고 이렇게 해도 되죠.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with를 썼고 여기는 with를 안 썼죠. with를 썼을 때는 원래 theorem의 인수가 n과 m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인수의 이름을 여기 있죠. n과 m에 각각 n은 z 맞나? n은 y, m은 z를 넣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1592번 이 구문이 1591번 구문보다 조금 더 친절하다고 볼까요? 대신에 타자 칠 건 조금 더 많죠. 취향대로 골랐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theorem은 x가 리스트 L에 속한다면 L은 empty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증명은 그냥 읽어보면 될 거고요. 여기서 공부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은 in not nil 42 이게 뭐냐 하면은 42가 L에 속한다면 L은 empty가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여기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theorem을 apply 해가지고 이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무심코 그냥 apply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fail이 없다고 치고 하면은 이렇게 x에다가 어떤 인스턴스 그러니까 어떤 값을 넣어줘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42가 빠는데 왜 모를까? 그런데 콕의 구조를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데 하여튼 fail 시켜놓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죠. 이렇게 x라는 인수에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똑같은 프로포지션의 증명인데 이번엔 조금 다른 방법입니다. 이거는 forward reasoning이죠. 그러니까 apply를 할 때 이것을 h에다 적용하는 거죠. 이 h에는 42가 있기 때문에 그 in not nil이라고 하는 theorem에 묶인 변수 x에 42를 넣어야 된다는 것을 콕이 알아낼 수 있죠. 그래서 이 goal prop과 동일한 그러한 가설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인수들을 넣어주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42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값을 넣어줄 필요가 없는 인수는 이렇게 언더스코어로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얘는 한 술 더 떠서 인수를 하나 더 넣습니다. 이거는 H입니다. 요 H 가설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다음에 어플라이를 할 때 인수를 왕창 넣어가지고 이 이전의 증명보다 라인 하나가 생략됐죠. 조금 더 간편한데 대신에 머릿속으로 생각은 조금 더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이그젬플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책에 설명도 잘 되어 있고 한데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네 번째 토픽 Working with Decidable Property입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